트럼프 2.0 시대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시장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오기석의 오픈소스 함께 할 텐데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오기석 법인장님 저희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법인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먼저 간밤에 나온 이 미국의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첫 시험대, 이제 소비 지표, 거기다 이제 물가 지표까지 12월에 FOMC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할 때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번 CPI 발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10월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뭐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6% 이제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이 여러 갈래로 좀 갈리고 있는데 우선 그 9월 달엔 2.4%였거든요. 예상치에 부합한 2.6%라고 하더라도 그 전달 대비 0.2%가 상승을 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재개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12월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뭐 25, 0.25% 25bp를 인하를 하는 그 예상을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내년 한 6월 정도 가보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내년 6월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내년 6월의 기준금리가 3.5%였던 게 현재는 4% 정도 수준까지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번 12월 금리 인하 이후 뭐 많아야 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내년 중반까지 이제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번 10월 이후로 일어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번 그 인플레이션 발표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수준의 일부 극단적인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채권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2.6%가 나왔지만 근원 CPI 같은 경우도 3.3%가 나왔어요. 지금 연준의 사실 물가 목표는 근원 CPI 기준으로 2%를 맞추는 것이 이제 물가 목표가 되는데 그 위로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이제 그 비둘기파적인 이제 그런 이제 캠프들이 사실 조금은 설 자리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트럼프발 그 극단의 킹달러입니다. 지금 음. 국내는 환율 압박이 지금 대단한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지금 극단의 강달러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한때 106,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이러한 그 달러의 변동성 연말까지 어떻게 이어질 것이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뉴욕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강달러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그 금리 그 움직임을 보면 사실 그 유럽은행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한국도 사실 이제 뭐 미국과 발을 맞추던 거나 혹은 이제 미국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기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그리고 심지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의 속도 자체도 어쩌면 조금 그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현재 이제 강달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미국 달러에 예금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금리가 다른 나라에 이제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금리 및 이자 수준보다 높다라는 뭐 이자율 평형 이론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런 그 이론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강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럽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지금 국채 수익률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는 조금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채권 금리가 4.4%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실 제일 많이 빠졌을 때는 거의 3.7%까지 올해 빠졌던 금리가 4.4%까지 올랐다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보통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채권 금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모기지 금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금리 기반으로 한 이제 파생 상품들의 기본이 되는 금리가 10년물 금리거든요. 기준금리인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페드 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금리가 이제 다양한 상품의 그 기초 이제 평가가 되는 금리가 되다 보니 이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제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조금 더 상승 4.5%를 저는 만약에 이제 넘어선다 5%까지 뭐 JP모건은 최근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5%를 넘었으면 정말 증시의 변곡점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4.5%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한 3년 정도 패턴을 봤을 때 증시가 10%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달러와 국채금리 둘 다 아주 크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요. 예, 국채금리가 4.5%까지 치솟는다면 예전에 사례로 봤을 때 증시가 한 10%가량 하락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국채금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달러에 대해서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력과 그다음에 환율 압박도 당분간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까지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목되면서 앞으로의 이제 테슬라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우주항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이제 국내에 또 우주항공 테마주까지 좀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영향력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막강 영향력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사실 이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뭐 테슬라 혹은 개인으로 놓고 보면 일론 머스크인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뭐 두 가지로 우선 나눠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정부 효율부라고 해서 영어로는 뭐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 그래서 앞 글자만 땄을 때는 도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DOG. 사실 도지 코인도 이제 트럼프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런 이제 코인 중에 하나인데 같은 이름으로 도지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를 임명을 했는데 우선 이 부분부터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 정부 효율부 수장에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한 명 더 있어요. 미국의 비박 스와미라미 그 지금 두 명을 지금 이제 수장으로 이제 그 선정을 했는데 우선은 공식적인 정부의 조직이냐라고 하면 현재는 아니에요. 현재로는 이제 공식적인 정부의 조직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자유로운 거는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사실 임명을 할 수 있고 그 미국 뭐 상원이나 하원의 인준 자체는 필요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동시에 이제 그 트럼프 직속에 어떻게 보면 그 백악관 직속의 조직으로 되면서 그 미국 전체 그 정부 기관의 그 예산에 손을 댈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그 권력이 정말 이제 주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평가하는 이 도지 그 정부 효율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 맨하튼 프로젝트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예전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원자력 그을 활용해서 이제 그 핵폭탄을 만들었던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이번 도지를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것들도 있지만 그 미국에 있는 일반 대중들이 미국의 그 지금 정부에서 사용되는 그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직 뚜렷하게 혹은 이제 투명하게 공표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그 도지 정부 효율부가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트럼프의 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주인 이제 일론 머스크 혹은 이제 테슬라로 다시 조금 돌아오면 사실 이번 그 투표 때 재밌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맥세븐이라고 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요 이제 기술주
기업들 대상으로 민주당을 선호하는지 혹은 공화당을 선호하는지, 해리스 후보냐 아니면 트럼프 후보냐라는 식의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그 나머지 이제 맥세븐에 들어가는 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당 이제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제 공화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그 인터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스페이스X 최근에 이제 그 뭐 나사를 위협할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성장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실제 그 테스트하는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거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쏘아 올린 로켓이 바다에 착륙했을 때 그 바다에 착륙하면서 고래의 서식지를 이제 어떻게 그 파괴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뭐 이런 질문들이라든지 연구까지 사실 다 수행을 해야만 이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예시를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로 했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이제 규제들이 조금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테슬라 FSD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에서 이제 훨씬 더 다양한 이제 그 활동들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효율부 수장, 그 영어를 따보니 그 도지, 이번에 그 도지 수장이 됐다. 이건 우연이죠? 예. 도지 코인을 그렇게 그건 우연인 밀더니.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우연이지만 의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예, 신기하네요. 예, 근데 이번에 그 테슬라가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리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6번째 리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구동력 상실의 결함이 나왔네요. 거기다가 폭스바겐과 리비안이 또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무려 10조 원, 1조 원대 추가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테슬라를 넘보고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렇게 좀 전기차 시장의 지각 변화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폭스바겐 리비안 합작법인이 거의 한 뭐 7, 8억 원 정도 가까운 규모 이제 투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실 이제 임팩트는 전 제한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리비안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난이 워낙 심했고요. 두 번째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1년 사이에 거의 20% 가까이 빠졌어요. 빠지면서 이제 일반 사용차 혹은 과거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시장에서는 그 현대차에 지금 굉장히 크게 치이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노조 파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이제 좀 아쉽고, 사실 폭스바겐이 가장 크게 노렸던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중국의 지금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조금 식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 그 자동차 회사들이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번 투자가 폭스바겐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제 다시 한번 그 만들어내기에는 조금은 약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합작법인 출범은 뭐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라는 좀 예상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명확한 분석을 저희는 함께 해드립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지금 핵심은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법 원장님께서 보고 계신 AI는 이제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사실 이게 뭐 오늘은 워낙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주로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AI 기반으로 운용되는 ETF, AMOM이라는 ETF가 있어요. 사실 올 초 이후로 거의 한 38, 39% 정도 상승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한 ETF가 있는데, 이 ETF가 사실 예전에 테슬라 족집게라고도 불렸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5월 올해 5월 이후로 지금 테슬라의 비중을 상당 부분 많이 늘리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체 포트에서 한 7.7% 이상 가져가고 있거든요. S&P 500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 1.7% 정도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거의 한 4배 이상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좀 이게 저희 AI 모델이 만들어낸 그
베팅이기도 했지만 올해 5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테슬라 정말 급락해서 힘들었던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서 오히려 과감하게 반대 역배팅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던 급등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는 사실 헤지펀드들이 테슬라 숏배팅을 했던 게 숏커버링이 나오면서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는 사람과는 좀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모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눈에 띄게 가장 컨빅션을 가지고 베팅하는 종목은 테슬라다라는 거를 지금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다음 달에는 사실 포트가 바뀌면서 어떻게 조정될지 좀 봐야겠지만 11월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한번 쭉 가져가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모델이 만들어낸 포트폴리오 모델의 수익률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이제 11월에까지는 테슬라에 크게 베팅이 될 것 같고요. 12월에 변화하는 건 또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기석 법무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증시는 뭐 이틀째 소강 상태라고 하지만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요. 오늘 국내 증시 10시에 개장해서 4시 30분에 폐장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른 머니투데이 방송에 대한 전략도 같이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